명란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식품이 바로 명란인데. 그런데 이 명란은 일본이 최대 강국이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큰 명란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최고급 명란 낙찰도 일본이 가져가는 게 당연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기업이 역대 최고가로 명란 낙찰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하네요. 그 비결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D식품업체 장종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명란 하면은 가장 먼저 일본을 떠올리긴 하는데 예. 일본의 명란 시장이 뭐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게 원래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예. 지금 원래 이제 일본 명란 시장이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전 세계 명란 원료가 한 5만 톤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1만 톤도 채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도 일본이 훨씬 비쌌기 때문에 일본이 한 우리보다 10배 정도 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근데 지금은 최근에 지금 한 1, 2년 사이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시장이 약 한 절반 정도까지도 추격을 한 거로 그래요?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의 성장 추세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인상적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일본이 앞섰다 하더라도 명란의 원조국이 우리나라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명란은 이제 그 남북을 합쳐서 이렇게 한반도가 사실 원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일본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이게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인정을 다 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 왜 그러냐면 그 명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명태라는 생선 자체를 먹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태를 안 먹기 때문에 사실 명란이라는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명태는 많이 먹었죠. 실제 이제 조선시대 내내 가장 많이 잡히고 먹어왔던 물고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면 뭐 산처럼 쌓였다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국민 생선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명란은 우리한테는 아주 이제 친숙한 음식이었던 건데 원조는 우리인 게 이제 확실하고요. 보통 뭐 농산물에서 쌀하고 김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산물의 중에서 쌀하고 김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명태하고 명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국민적인 위상이 있었던 거고요. 예. 이제 이랬던 명란이 이제 일본하고 만나게 되면서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이 되다가 일본의 이제 국민 음식으로까지 성장이 된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의 음식이 제국주의를 사로잡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지배를 당했지만 사실 네네. 명란이라는 음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일본을 지배했던 그런 사례가 또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분단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동해안의 명태 여장도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기억이 끊기고 이제 계속 이제 잊혀지게 된 건데. 네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명태 어장이 우리나라 명태 어장이 없어지면서 네네. 명태 어장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장이 러시아 어장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자본 제약이 늦어가지고 네네. 그 명란을 잡아도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물류 인프라가 제일 좋은 부산 감천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일종의 이제 명란의 세계적인 산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명란의 맥이 안 끊기고 지금 기사 회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천항에 러시아 배들이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많은 수가 그러니까 명태를 싣고 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명란도 있는 거고 그런 명태 말씀이시죠? 명란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역대 최고가로 명란 낙찰을 따내는데 성공했다는데 예. 이게 뭐 어떤 의미인 겁니까? 뭐 낙찰은 뭐 돈 많이 써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보통 이제 명란이 러시아산, 미국산 양분이 되는데, 네. 미국산이 러시아산보다는 조금 더 고급 품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낙찰받은 거는 미국산이고, 키로에 1,629엔 정도 낙찰 받았는데, 예. 한 16,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한 5억 정도 되는, 예. 명란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봤을 때는 역대 최고가,
지금 이제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미국산 러시아산 통틀어서 이제 최고가로 사실 낙찰을 받았는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 이게 이제 아무리 가격을 높이 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했다 이제 받쳐주고 있다 이제 그런 상징으로도 여겨질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조금 이제 충격을 받는 분위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낙찰도 N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나 보죠? 이제 요 미국산은 이제 N으로 낙찰을 하고요. 예. 러시아산은 달러로 낙찰을 하는 그런 구조로.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그동안 뭐 최고급 명란 낙찰 받는 게 이제 당연하게 여기 와서 아까 충격도 컸다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일본에서 요번에 이제 그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최고급 명란을 이제 지금 뭐 한국에 뺏겼다. 약간 뉘앙스 이제 그런 쪽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일본이 시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명란 업체들이 보면 한 3,400개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업체 한 10배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크고 숫자도 많은데 자기들이 이제 최고가를 못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쉬워하고 또 충격도 받고 이게 한국이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이게 시장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서 좀 요번에 이제 일본의 신문도 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런 부분은 좀 충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거 낙찰을 받을 때 최고가를 써내야 된다. 이거 최고급이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 이게 이제 미국산 명란이 이게 이제 입찰을 할 때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적어서 밀봉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없고 또 원료 자체가 이제 희귀하다 보니까 서로 뭐 이게 뭐 정보를 주고받는 단합 자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정보 수집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최선의 가격을 제출한 거 말고는 답이 없고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어찌됐든 이게 이런 비싼 원료를 사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저희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역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이 그만큼 성장했기에 좀 가능하지 않았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명란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재가공해서 뭐 판매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최고급 명란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저희 이제 요번에 산 이 명란은 저희가 이제 다 기프트 세트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가장 이제 좋은 명란만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요 제품을 좀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급 명란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명란 자체가 생선의 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캐비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캐비어 일종입니다. 전 이제 원래 서양에서는 다 이런 이제 알들 다 캐비어라고 통칭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급이기도 하고 매우 이제 좀 예민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손도가 좀 떨어지면 색상도 이렇게 검게 변하고, 이제 핏줄도 커지고, 이제 알 내부에 이제 핏기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란기가 좀 다가오면 또 알이 또 헐빈해지고, 또 산란기 너무 이전에 잡으면 또 입자가 또 연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명란은 이렇게 보면 색상도 아주 연한 핑크빛으로 예쁘고요. 핏줄도 없고 알도 꽉 차 있고 딱 보면 아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공장에서 깔아놓고 있으면 거의 이제 막 감탄이 나올 정도 사실 되게 훌륭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게 근데 이게 어떤 장소에서 잡느냐, 그리고 잡아서 또 얼마나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배 처리 기술인데 거기에 따라서도 품질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아주 까다로운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대표님 좋은 명란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맛이 생각이 나고 침이 고여가지고. 아니 그리고 대표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그냥 툭 치면 술술술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그 명란 자체가 이게 이제 세계에서 이제 어떤 나라도 사실 안 먹을 때 그때 이제 유독 우리 이제 한반도가 개발하고 국민 음식으로까지 발전시켜온 이제 완전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반도의 이제 캐비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단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통의 맥이 좀 끊기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고 이제는 이제 일본 거의 지금 따라잡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과 좀 응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 명란이라고 하는 한국 이제 전통 음식이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캐비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캐비어는 사실 서양에서도 엄청나게 익숙하고 또 고급으로 알려져 있는 식재료인데 이렇게 이제 저희 명란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명란은 이렇게 약하게 발효하고 삭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전통 명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발효하고 삭혀서 맛을 끌어내는 방식의 이제 캐비어 자체가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세계적인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이 그냥 명란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예,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네, 명란 많은 관심 세계에 널리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십시오. 자, 말씀 잘 네, 들었고. 감사합니다. 예, 네, 이식품업체 고맙습니다. 장종수 대표였습니다.